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널 수옥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또 약간 딥톡 느낌으로 오늘 약간 조명 그거 받게 사람들이 해달라고 했던 거야. 맞아. 아, 그래? 댓글에서 어떤 구독자분이 정말 삶이 너무 힘들 때 맞아. 혹시 뭐 분기점이 되어준 책이 있는지 아니면 삶을 변화시켜준 책이 있는지 이런 큰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퇴사하고 싶을 때. 퇴사하고 싶을 때. 맞아.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협회했잖아. 한번 약간 아닌 것 너무 같다. 무거운 주제인 것 같다라고 어. 해서 조금 묵혀놓고 있다가 결국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구독자분이 계시다면 맞아. 꼭 봐주시길. 좀 날씨가 바뀌니까 이제 좀 해보자. 맞아. 진지한 얘기를. 그거를 뭔가 자칫하다가는 약간 너무 교조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약간 이렇게 밤에 얘기하듯이 하는 게 나을 것 약간 같아. 캐주얼하게 그냥 말하는 느낌으로. 네네네네. 그냥 뭐 솔직히 인생을 뭐 그런 거 있잖아. 인생을 구하는 책. 그치. 이런 내 게 너무 인생을 별로. 바꾼 책. 그런 거 없고 없지. 그런 거 없지. 없고. 그걸 한 권으로 말할 수도 없고. 진짜 없는 것 같아 그런 거. 한 권이 바꿔주고 이런 거 진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 또 아니기도 해. 그치. 그치. 바뀌니까 맞아. 내가.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약간 편하게 우리한테 얘기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많이 해오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네네. 준비를 많이 해온 건 아니에요. 약간 그거다. 한국 그 전교 1등들 하는 방식이다. 준비는 많이 안 네, 했는데 준비 안 뭐. 했어요. 네. 하세요. 얘기해보세요. 네, 저는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퇴사를 했었던 시기 아니면 너무 인생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한 시기에 뭘 읽었나 이런 걸 생각해보니까 두 갈래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비일상의 세계로 가는 하나의 방법이 관념의 세계로 가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맨날 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퇴사했다 옛날에. 그치 이제 나는 회사 생활을 하지 않지만 어. 어쨌든 일상의 사람들 얘기가 아닌 것이 필요하다. 그래 뭔지 안다. 그래서 이야기가 아니어야 되고 일단 왜냐면 내가 어떤 이야기에 공감을 못해. 그런 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니 너무 심하게 도망가네. 그러니까 도망을 보통 사람들은 약간 이제 퇴사하고 싶을 때 조금 다른 일상적이지 않은 비일상의 세계로 갈래요 이러면 소설 좀 읽고 이렇게 하는데 니는 아예 뭐 이야기도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데. 인혐 막 너무 심해지니까 그래서 관념의 세계로 가는 하나의 방법이 철학서를 읽는 거야. 더 힘든 세계로. 근데 더 힘든데 그 와중에 완전 찐 철학서 말고 어. 철학자들이 조금 힘 빼고 쓴 책. 약간 대중서적 느낌? 약간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 이런 이런 거. 거. 좀 말랑한 걸로. 좀 말랑한. 그 와중에 조금 말랑한. 어려움에도 조금 말랑한. 그래서 벤야민의 뭐 일방통행로 이런 거 있잖아. 일단 되게 짧고 단상 같고 불연속적이야. 그래서 논리가 막 너무 정연하게 막 두껍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도 되게 짧은 단상을 썼는데 그게 굉장히 뭔가 관념적인 언어로 되어 있는 거기로 갔을 때 오히려 되게 안락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 내가 그걸 이해하는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약간 아포리즘을 좋아하는 건가? 일종의? 그래서 보편적인 언어로 되어 있고 그 와중에 내가 뭔가 이런 의미로도 이 단어를 쓸 수 있나? 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거면 충분. 막 어떤 이야기나 서사나 막 어떤 방향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문장 속에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책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럼 힘들 때 진짜 그런 걸 읽어? 약간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좀 성경 같은 느낌인 거야. 약간 사람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 사람 어떤 누군가에게, 사람들은 종교를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막 머리맡에 두고 계속 펼쳐서 읽고 그러잖아. 근데 그걸 이해하거나 그 이야기 속에 정말 진입하고 싶어서 읽는다기보다는 어떤 예상치 못한 어떤 딱 문장 하나를 만나고 맞아. 거기서 뭔가 감명을 받기 위해서 맞아. 나는 읽는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런 느낌인 거야, 약간 그런 철학서인데 조금 말랑한. 알랭 바디우의 막 행복의 향이상학, 시몬 베유의 뭐 중력과 은총 이 정도. 그러니까 약간 니한테 짧은. 성경인 거네 그게. 그렇지. 그런 성경들이 되게 여러 권인 거야, 말하자면. 근데 진짜 성경을 읽더라. 그런 식으로 진짜 이렇게 책 냉담하게 성경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막 어떤 문장이 나와. 그럼 그게 신이 나한테 준 문장이라 생각하는 거야. 맞아. 그 종교들은. 그런 느낌. 약간 그거네. Q&A 5년 뒤에 나에게 묻는 질문. 딱 그치. 그런 거지. 근데 실제로 그게 그런 문장들이 맞다 할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치. 그리고 그럴 때 랜덤하게 읽었을 때 뭔가 들어오는 문장들이 그치. 다르고. 맞아.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문장인데 왠지 알 것 같은 맞아, 그런 느낌이 맞아. 돼 있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막 알랭 바디우가 행복과 만족은 다르다. 이런 막 그냥 어떤 선언 같은 말을 했어. 근데 뭔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일상 속의 행복과 나의 만족은 다른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뭔가 내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냥 조금 멈춰서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좀 일상적이지 않은 언어를 만나는 그런 경험이 나한테 되게 중요하게 남아있고, 그때 읽었던 구절들은 아직도 막 몇 개가 생각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왜냐면 너무 반복해서 읽게 되니까. 어디를 펼쳐도 뭔가 내가 주워 담을 문장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이게 진짜 공감이 가긴 하는 게, 보통 퇴사를 하고 싶거나 죽고 싶거나 뭐 인생을 바꾸고 싶거나 이런 시기에는 사람이 되게 마음이 힘들잖아. 그리고 보통 일상에 갇혀 있잖아. 그래서 되게 쓰는 언어들이 갇힌단 말이야. 맞아. 내가 느끼기에는 뭔가 뭐 맨날 똑같은 말만 하고 업무도 맨날 똑같은 업무만 하다 보니까 사람도 그렇고. 그치. 뭔가 내가 새로운 어떤 방면으로 뻗어나갈 수가 없는 상황일 때가 많은데 그럴 때 되게 그것 때문에 그 되게 무력감을 느끼는 것 같거든. 맞아.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리에가 말해준 것처럼 그런 책을 읽으면 조금 그 언어들을 획득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가까이에 있지만 사실 그런 만족과 행복이나 이런 문장들이 그런 단어들이 되게 비일상적이진 않잖아. 근데 그런 것조차도 사실 없는 거야. 그 맞아. 퇴사를 앞둔 상황, 맞아, 퇴사에 처한 상황, 퇴사에 임박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종류의 어떤 낯섦도 없기 때문에 맞아. 그 최소한의 낯섦의 획득 같은 건 중요한 것 같긴 해. 맞아. 되게 고차원적이다. 계기가 돼주는 느낌.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뭔가 네가 힘들 때 그런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맞아. 대체로 쉽게 생각하기 쉬운 거는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진짜 도파민이 도는 뭔가를 보는 아, 게 맞아. 그 쉬운 릴스를 본다든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그것도 생각했어. 근데 그 내가 잘 해본 방식이 아니어가지고 그건 소개할 수 없어. 근데 나는 오히려 되게 진짜 퇴사하고 싶거나 진짜 뭔가 힘들거나 뭐 이 생활 바꾸고 싶거나 이럴 때 되게 정신적으로 지쳐있을 때 진짜 책이 안 읽히던데. 일파니까 맞아. 그러니까 책의 난도와 상관없이 그냥 애초에 뭔가를 내가 의식적으로 몰입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맞아. 그러니까 쉽게 손이 안 가는 것 같아. 그냥 지쳐 있는 건데 사실은 퇴사 생각할 때가 보통은 진짜 근데 그럴 때 이제 시몬 베일을 읽어라. 권유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사실 뭐 배가 부른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두 번째 방향도 생각했어. 말해봐. 첫 변명할 기회를 줄게. 번째가 그런 어떤 좀 말랑한 철학서라면 두 번째는 약간 그림 에세이야. 그거는 조금 더 부드러운 거. 나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읽었어. 옛날에 아, 생각해보면은 이주은의 당신도 그림처럼인가? 막 이런 심리치유 미술 에세이 같은 게 있어. 근데 그런 게 나한테 엄청 큰 안도감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래서 예전에 막 박보나 작가가 태도가 그림 작품이 될 땐가 그 에세이를 썼는데 그것도 미술 작품에 대한 에세이거든. 맞아. 근데 그런 게 내가 선뜻 뭔가 너무 재밌겠다 해서 펼쳐드는 책의 종류는 아닌데도 엄청 힘들 때 읽으면은 이상하게 그 그림을 관조하는 사람의 되게 좀 천천한 호흡? 이런 게 엄청 나를 안정시킨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책에는 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도 되게 많이 있기 그치, 때문에 맞아. 그림만 봐도 된단 말이야. 이렇게 맞아. 펼쳐가지고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 부담이 좀 없지. 그치. 어. 맞아. 근데 이제 션이 말하는 거는 퇴사하고 싶을 때는 그림이고 뭐 그리고 그렇지. 아무것도 펼치기가 싫다. 맞지. 그럴 여유가 없다 이거지. 근데 그렇지 않아? 그것도 맞아. 그럼 맞는데. 그것도 그리고 맞아. 말도 솔직히 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진짜 힘들 때는 기력 없고. 누군가한테 이거를 토로할 마음도 안 들잖아. 그치. 너무 이게 그게 다라면은 사실은 토로할 수 있을 때는 그나마 조금 그 극점 직전인 것 같아. 맞아. 근데 진짜 끝까지 가면은 진짜 말도 하기 싫고 그냥 아무도 말 걸지 말았으면 좋겠고 거의 이런 상태가 돼서 그때 뭔가 끝을 선택하는 거잖아. 어떤 방향이든. 근데 뭐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이제 오히려 지나오고 나서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때는 진짜 죽을 때 힘들었었는데 만약에 돌아간다면 나한테 그런 책들을 소개해주고 싶다 이런 느낌이 가까운 것 같기도. 맞아. 그런 측면에서 나는 체리웨가 말한 첫 번째 방향을 공감을 하긴 하거든. 나도. 좀 감정적인 세계로 가는 것이 그렇구나. 유의미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 시를 읽거나 이랬을 때 그니까 좋다. 시도 그런 의미에서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려고 읽는 게 아닌 거야 맞아. 사실. 그냥 되게 문장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그냥 여기서 떠다니면서 그런 그치, 그냥. 부딪히기를 바라는 느낌, 나를 내버려두는 그런 느낌이 약간 있는 것 같아. 단어나 문장 하나를 그냥 찾기 위해서 좀 헤매는 거지. 맞아, 헤엄치듯이. 나도 비슷한 맥락에서 난 고명재 시인이 쓴 산문을 추천하고 싶었는데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네. 그렇지. 근데 내가 진짜 시집도 좋아. 근데 진짜 근데 나는 이게 무슨 생각했냐면 사람이 되게 힘들 때 보통 죽음을 생각할 때 혹은 끝을 생각할 때 뭔가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받잖아. 그게 뭔가 회사에서도 그렇고 뭔가 집단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왜 나 미워하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들 때가 있는 것 같거든. 근데 내가 이거를 추천해주고 싶었던 이유가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키운 것들이 많은지에 음.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라고 난 생각했어. 맞아. 이 글이. 아. 그러니까 이 고명재 시인이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이 되게 그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그 비보니 스님한테 맡겨져서 길러진단 말이야. 너희도 봤겠지만.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쓴 부분들이 많은데 나 진짜 이거 읽다가 진짜 많이 울었어. 나는 처음에 김수현이 얘가 수현이 이거 읽고 울었다 했을 때 약간 엥? 손도 울었어? 울었대. 나 이거 진짜 많이 읽었어. 대박. 통곡했대. 울었어? 이랬대.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눈물이 없는데 막 울었대. 그래서 내가 듣고 진짜 아닌 것 같아. 믿기지 않음. 얘안 믿고 그냥 뭐 오케이 이렇게 하는데 고명재. 진짜 야 진짜 읽자마자 개 울었음. 진짜 말도 안 돼. 야 진짜. 아니 진짜 이거 눈물 그냥 폭풍이야. 처음부터 슬퍼. 너무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거 읽으면서 느낀 게 이 사람 자체가 고명재라는 사람 자체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순수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선해. 너무 선해. 맑아, 너무 맑아. 너무 맑고 선하고 진짜 눈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 게 나는 맞아, 너무 맞아. 처음이었던 것 같아. 어, 어. 어떤 그냥 작가의 글을 읽고 이 작가가 너무 착한 사람일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든 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 맞아. 그게 근데 너무 다른 것 같아. 맑아. 그러니까 작품이 선할 수는 있고 맞아. 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작가가 좀 착할 것 같다 이런 우리만의 어떤 어떤 짐작을 할 수 있지만 이거 진짜 그냥 느껴지잖아. 글을 통과해서 느껴지는 그의 선함 같은 게 있잖아. 당황스러워. 근데 그게 되게 감동적이더라고. 맞아, 진짜. 진짜 감동. 이런 사람이 너무 약간 이런 아름다워. 사람이 이런 느낌이 맞아. 이런 글이 이런 사람이 이런 느낌. 이런 사람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맞아. 이 세상에 한국에 있어서? 그러니까 난 약간 진짜 충격적이었어. 진짜 나도. 근데 난 진짜 이거 읽으면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근데 이게 막 슬퍼서 울거나 막 서사가 슬프거나 막 슬픈 이야기 예를 들면 뭐 비구니 스님이 돌아가신 얘기도 있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게 슬픈 게 아니라 어떤 문장들이 그래서 지금도 울 것 같아. 나도 준비하다가 울 뻔했어. 갑자기 우는데. 아 진짜 이게 능이버섯이라는 부분이 봤어? 봤지. 나 이거 되게 제일 울었어 이거. 아 진짜? 이 부분이 너무 근데 진짜 얘는 맨날 우니까 별로 이게 임팩트가 그치, 너무 눈물이 많은 어. 분이어가지고, 얘는. 내 정도가 울어줘야. 그치. 얘가 울었다니까 진짜 완전 어. 임팩트 있다. 근데 이게 약간 사전식이잖아 이 책. 맞아. 그래서 맞네. 오히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한꺼번에 한 번에 완독하는 게 아니라 맞아. 그렇게 두고두고 펼치게 되게 그치, 좋은 그치. 책이더라고. 맞아. 네가 그 아포리즘처럼 이걸 또 그래. 읽어서 맞아. 근데 난 산문. 이거를 읽었을 때는 내가 되게 마음이 좀 뭔가를 그리워하는 상태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공들여 읽었는데 그냥 오히려 울컥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것들에 대한 감흥들이 많이 왔어. 그러니까 나도 이걸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 아 내가 되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는지. 그게 뭐 단순하게 부모 사랑을 받았다, 뭐 친척 사랑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선의들이잖아. 나를 길러준 선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옛날에 자기를 키웠던 비구니가 어느 여름날에 그 고명재 시인의 앞머리를 쓸어주면서 너는 능히 할 거야, 선하게 클 거야, 너는 올해 아름다움을 말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후가 있었는데 얘는 항상 이런 거에 약간 무사하더라. 네가 그 듣고 싶은 말인가 봐. 맞는 듯 어. 맞는 듯 맞는 것 같아. 진짜 오래 지금도 슬프다. 근데 아무튼 뭔가 그런 것 같아. 너무 힘들 때 사람이 자기를 길러준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내면 약간 그게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아. 그게 정말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책인 것 같아. 맞아. 이 사람의 마음에 너무나 사랑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서 그 사랑이 다 우리한테 오는 맞아. 느낌인 그리고 거야. 이 분을 실제로 만났을 때도 맞아. 진짜 그런 느낌. 맞아. 이게 뭔가 작가를 만났을 때 책이랑은 좀 다른 느낌의 그런 작가들 있잖아. 내가 그게 맞아. 나쁜 게 아니라 맞아, 그냥 맞아. 그치. 책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일 때는 그냥 느낌. 입체적인. 근데 고명재 씨는 진짜 책 같은 사람이었어. 진짜 똑같이. 그러니까 이 포즈가 걸어왔어 이렇게. 눈물을 그런 포즈가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눈처럼. 나한테 한방님이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어. 제가 고소를 당했잖아요. 기억나나요? 엄청 옛날이네. 엄청 옛날. 기억나지? 그러니까 고소를 당한 적이 있어. 그 요약을 하면 아무튼 어떤 교수가 어떤 성추행 사건을 벌여서 내가 그거를 학교 게시판에 뭔가 그 학교 그 에타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거에 이제 이 사람 수업 듣지 마세요 이렇게 올렸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모욕죄로 고소해서 맞아. 명예훼손 아무튼 그런 걸로 고소해서 경찰서까지 갔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사건을 겪을 때 나한테 탄원서를 써준 사람들이 수십 명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걸 내가 되게 그때는 엄청 그게 힘들었었고 되게 고마웠었는데 읽고 있다가 그거를 내가 얼마 전에 열어봤어. 나 진짜 감동적이더라고. 그 탄원서들이. 그러니까 거의 인생 그 성적표 같은 느낌? 오. 왜 이 사람이
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 어떤 학생이었는지, 어떤 친구였는지, 막 어떤 뭐 제자였는지 그런 것들을 막 써줬는데 그 진짜 슬픈 거야. 그래서 뭔가 나도 이 사람처럼 나를 키운 마음들에 대해 생각하게 들어. 그러네. 세상 그래, 속에 좀 생각 좀 해라. 개빡치는. 내일 새기고 살도록 해. 고마움에 대해서. 어. 문도 생각하게 됐어 그냥. 고마운 게 아, 정말 내가 많구나. 요즘 너무 그냥 뭐 바쁘니까. 그러니까 거의 하나 모인식으로. 내 받는 게 당연하다. 내 이런 마음들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애기 살다가 아 진짜 많이 받았구나. 잘해야겠다. 추천해보세요. 아니 근데 나는 그 퇴사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이게 진짜 약간 연애 같다는 생각했어. 아. 그러니까 연애처럼 개별적이라 생각했어. 퇴사가? 맞아. 퇴사라는 사건 자체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설명하기도 너무 어렵고 이 회사마다 되게 다르잖아. 근데 당연히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고 그치. 근데 이 것들을 누구 타인에게 이해시키기가 거의 연애처럼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늘 다니기 싫은데도 다니고 이런 게 회사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게 참 어려워서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모두가 퇴사하고 싶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긴 어려운 그런 게 퇴사가 아닐까. 맞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요즘 이거를 읽었거든? 그냥 아무 관련 없이 네가 읽는 게 최근에 읽는 책을 그냥 갖고 오신 거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고. 네. 이거 읽었어? 읽었지? 안 읽었어. 이게 되게 오래된 책이잖아. 이거 진짜 개명작이거든? 근데 이거 되게 오래됐잖아. 92년.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나왔잖아. 최근에 이걸로 다시 나왔고, 어. 예전에는 그 약간 괴랄한 표지. 맞아, 진짜 결혼한 거 있어. 회색깔. 그거 회색, 주황색. 아니야. 황토색이야. 그 주황색 아니야, 주황색. 약간 주황색. 약간 맞아, 그런 맞아. 톤에. 작아. 진짜 막 사람 아, 얼굴 그래? 막 실루엣 있는 그런. 약간 이상한- 문고판 스타일이야.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멋진 표지로 다시 나와서 오. 이걸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 소설의 내용은 퇴사와는 관련이 없고 아, 소설이구나. 소설이고 이수호 작가의 소설이고 음. 어떤 사람이 작가야. 이 화자도 작가인데 다른 소설가의 삶을 쓴 어떤 작가 탐구라는 그 기획 시리즈의 청탁을 받게 돼서 그러면서 이 사람의 소설을 통해서 삶을 파악하기도 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쓴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 소설 자체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되게 파토스가 있어. 그래서 이 업덕이 너무 심해서 그 정념도 되게 정념이 되게 강해. 되게 그래. 네가 좋아할 것 같아. 너무 좋겠다. 그래서 한 번 읽기 시작하면 그냥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힘있어. 소설이거든. 진짜 힘있고 강렬하고 이 소설을 썼을 때 이승우 작가의 나이가 우리랑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그 나이에 어떻게 이런 소설을 썼을까 나 너무 되게 충격적이었어. 난 이게 고등학교 때였거든. 충격받았어, 읽고. 어머. 진짜 좋아. 약간 압도되는 느낌? 그래? 아직도 기억이 나. 왜냐면 오래된 책은 기억이 안 나잖아. 근데 내가 그 문고판이 기억이 나거든. 어떤 게 충격적이야? 약간 그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어떤 서술 자체도 그 사람 삶 자체도 드라마틱한 게 있고 그 작가의 삶 자체도 드라마틱한 게 있고 어쨌든 그 사람의 삶과 소설을 아울러서 이 사람이 작가 탐구라는 걸 써내려가는 과정이니까 삶과 소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게 생의 이면이잖아. 그러니까 생이라는 것은 표면도 있고 이면도 있을 것인데 이 표면과 이면 어떻게 다르고 어떤 부분이 같고 그러니까 근데 모든 사람에게 그게 있을 것 같아. 그니까. 당연히 있을 연결되어 수밖에 있지. 없지. 나 자신에게도 나의 자아에도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와 생과 어떤 세계와 이런 거에 다 어떤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지. 이런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혹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는 건데 그것들을 아우르는 어떤 소설이어서 독자들도 되게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읽으면서 어떤 세계의 이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기 어려운 게 진짜 뭔가 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가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여서 그 나를 표현할 때 나를 소개할 때 제일 쉬운 게 나의 일을 소개하는 방법이잖아. 그치.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혹은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다. 근데 그게 없어졌을 때 내가 두려운 마음이 큰 것 같아. 그래서 그 퇴사를 어떤 마음을 먹을 때 직업적인 나? 그것만이 나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요즘에 들더라고. 그러네. 근데 그게 나는 느끼는 게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서 그러니까 학교를 떠나서 바로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일수록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퇴사를? 그러니까 그 분리를. 그냥 순수한 순수한 나는 웃기지만 아무튼 회사 바깥에 있는 다른 사회적 구성원들이랑 뭔가 만들어진 나의 위치와 그 회사 내에서의 위치를 잘 뭔가 혼동하는, 그러니까 혹은 같게 생각하는. 그치,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우리 회사는 이제 젊었을 때 들어왔어요. 어렸을 때 들어온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약간
회사 밖 인맥이 없더라고 아예. 그런 경우가 그럴 수 많더라고. 있지. 그냥 그래서 우리는 바쁘니까 항상 직장 사람들 만나고 술도 직장 사람들이랑 먹고 연애도 직장 사람들이랑 하고 결혼도 직장 사람들이랑 하고 이런 사람들 많단 말이야. 근데 하루에 제일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그치. 보내잖아. 사실. 진짜 많이 보내지. 어. 거의 나는 진짜 17시간 이렇게 보내니까. 하루 종일 있으니까. 맞아. 근데 네, 그거를 거기서. 뭔가 기억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이것만이 나의 삶은 아니고 맞아. 나는 되게 다양한 다층적인 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맞아. 그래서 이 어떤 직업적이고 이 사회적인 면을 빼더라도 나는 다른 모습으로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이 절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스스로 기억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웃긴 말인가? 근데 그런 솔직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을 계속 까먹게 하는 듯. 맞아. 부러. 그러니까 이게 직장이나 어떤 일터나 어떤 돈을 벌거나 돈과 관련된 기능을 하지 않을 때 그치. 우리가 되게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고 여겨지게 많이 하는 듯.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런 생산력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니까. 돈 한 번만 사람이고 이런 거잖아. 음. 돈 한 번 먹지 마라. 이런 거잖아. 그리고 뭔가 그 이외에 내가 분명히 존재하는 걸 알고 있어도 내 생활이 당장 뭔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 사회적인 나를 끊을 수가 없는 그런 굴레도 존재하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걸 잊지 않으려고 나 스스로 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내가 최근에 느꼈어. 노력하지. 책 읽고 한다 이거.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도 되게 되게 노력하는 크지. 것 같고 절대 잊지 않으려고 내가 엄청 신경 쓴 것 같아. 나는 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정식 직장이라 해야 되나? 정규직 직장에 들어간 지가 되게 최근이고 근래인 편이고 그렇잖아? 근데 나는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왜냐면 내가 돈을 늦게 벌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나한테 되게 스트레스를 주기도 했단 말이야. 근데 동시에 나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도 들었어. 근데 그 이유가 내가 돈을 벌면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막 맺기 전에 진짜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의 관계잖아. 그냥 학교 다니고 그냥 너희가 마찬가지잖아 사실.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뭐 우리가 뭘 해서 친해진 게 아니라 그냥 책 읽고 친해지고 말하면서 친해지고 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친해진 거니까 그런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자신감이 있게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직장 바깥에서도 뭔가 잘 하고 있다. 잘하고 있고 아. 인간 안평으로서 혹은 그냥 개인으로서 가치가 있고 유의미하다. 내 삶이 유의미하고 뭐 인정받을 필요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만약에 없으면 너무 힘들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맞아. 직장에서 인정 못 받으면 나는 쓰레기야 이렇게 하면은 진짜 퇴사도 못하고 난 진짜 자의식이 과잉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일이 나를 절대 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 진짜? 그래 보이세요? 그게 진짜 내 일부야.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럼 그래서 네 일을 다양하게 하는 걸 수도 있어. 그럼 네 그거는 뭐야? 얇게. 너의 근원은 뭐야? 나의 근원? 나 그냥 책 읽고 얘기하는. 근데 책 쓸 때는 안 그랬을 거 아니야. 그건 너의 자아였을 거 아니야. 그치. 책 쓸 때는 다르지. 그건 직업이라 할 수 없나? 책 쓰는 지금 거를 무시하나? 작가 무시하나? 직업이 멋있네요. 내가 돈을 버는 거 있잖아. 생계 유지 수단이. 작가 무시하나? 아니 생계 유지 못 하잖아요 작가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리서처 그래. 번역,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돈을 말하는 버는 다른 어떤 수단들. 그냥 외주 업무들. 수단들이야. 그러면 책으로는 수많은 그럼 외주들이 책으로는 돈 벌 생각이 없는 거네 아예. 기대하지 않는 그건 그냥 너니까 상관없나? 그럴 오히려 수도 네 있겠다. 자신이니까? 그게 전혀 상관이 없고 어.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절대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대단한데. 절대. 근데 이게 또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는 일들이 좀 특수하다 생각하거든? 특수하지, 특수하지. 특수하지. 그 우리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묻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니까 너무 그치, 드러나지, 그치, 너무 그치. 드러나지. 그런 게 있지. 근데 니는 네 아이덴티티가 드러나는 게 글쓰기이기 때문에 그 다른 일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좀 낮추는 거 아니야? 네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좀 소홀히 하고 이거는 좀 소홀히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치, 어떤 마음을 우선순위가 걸리는 있지. 거지, 우선순위도 있고, 약간 나는 회사라는 그 공간에 대한 반발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혐오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약간 회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 그냥. 퇴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퇴사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소득의 어떤 일부분을 다 버리더라도 내가 이 정도 돈을 못 벌더라도 나는 회사에 절대 있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한 게 벌써 몇 년째이기 때문에 대단하다. 니 진짜 대단하다. 그 진짜. 심지어 절대 그 회사라는 그 어떤 특정 A라는 회사가 나를 절대 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항상 어느 회사에 있든 나는 여기 아니 그냥 그런 건 없어? 출퇴근을 이 하지. 회사에서 내가 좀 잘하고 싶다. 여기서 인정받고 싶다. 전혀 그것도 없어? 그럼 어디서 인정 받고 싶어? 왜냐면 나는 애초에 내가 꽤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어떤 회사에 있든. 오만? 걔 오만한 거지. 수습인데. 솔직히 진짜 인정. 너무나 오만했고. 지금은 안 오만해서 오만한가요? 다 나온 것 같아. 퇴사한 것 같아. 지금은 안 오만해요 그래서. 지금도 오만하죠. 지금도 그러니까 안 오만한데. 그러니까 오만하니까 어.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뭔가를 배우고 어떤 이렇게
소속 그렇게 체계에서 스트레스 살 받으면서 필요 할 생각이 없- 할 할 필요 생각이 없다고 없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오만남은 유지되지만 객관화가 된 거네. 그렇지. 난 오만하구나. 오케이. 그리고 좋네. 회사에서 나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늘 생각했어. 수수인데? 걔 생 초보인데도, 걔 신입인데도 삐지 대단하다. 내가 진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인데 왜 이거를 거의 에고가 미쳤어. 그렇게 생각했어 진짜로. 진짜 나는 만약에 이런 신입 들어온다? 진짜 개빡치. 안 뽑지 안 뽑지. 안 뽑. 맞아, 혼자 그치? 하는. 이런 사람들 맞아, 모르고 맞아. 뽑은 거야, 그니까. 어떻게 네가 약간 면접 볼 때 되게 순둥하게 뭔가 잘하잖아. 예의 바르고 맞아, 막 맞아. 이렇게 한 어떤 네, 이미지로 그래서. 싹싹하겠구나. 프리패스일 것 같아, 진짜. 면접은 근데 잘 못해. 뽑아보니까 얘가 미친 오만한 애인 거야. 거의 그 막눈광? 막는 것처럼. 더 싫을 듯. 영경보다. 싸가지 없고 막 이런 거지. 항상 그래서 모든 내 어떤 소속 집단이 나를 규정하게 만들지 말아야지. 이런 거. 와. 내가 있는 학교, 내가 나온 뭐 지역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절대 내가 아니다. 항시. 어떻게 그렇지? 네 시몬 배율이가 저런 거. 맞는데. 나는 뭐 거의 내가 곧 회사다. 회사다. 대표도 아닌데. 이건 약간 그 조기교육 심해서 그런 듯. 엄마 아빠 이렇게 약간 그런 가스라이팅 거. 당해가지고. 가스라이팅 심해가지고. 그런가? 엄마가 항상 하잖아. 네가 사장이라 생각하고 하는. 그렇지. 사용자 마인드로. 실제로 그러잖아, 니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 안 시켜도.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노동자보다는 사용자. 그리고 내가 일단 막 그렇게 내가 되게 잘났다 생각을 안 하고 그 회사를 좋아하고. 맞아, 그치. 맞아. 나는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어, 회사라는 곳을. 그래서 나는 회사가 뭔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너무 상처가 되는 거야. 그게. 그렇구나. 나는 엄청 화가 났는데 어떻게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이런 나 같은 사람에게? 난 존엄한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진짜 완전히 이렇게 막 너무 상처받고 이러니까 내가 진짜 너무 멘탈이 약하고 그러니까 약한 것도 맞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좀 진짜 연애가 강인하지가 않지? 막 그런 생각을 했었지. 지금은요? 지금도 그랬는데 네가 아니라며. 나는 얘는 멘탈이 약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그래? 혼자 고민이 많은 거지. 그리고 이게 여려 뭔가- 여려. 아니 여린 거랑 달라. 근데 되게 소심하고 불안도가 높고 그러니까 불안감이 걱정이 많지. 근데 이게 표출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표출이 티가 잘 안 난다. 두드러지지 않잖아. 근데 나는 그것만으로도 그걸 지키는 것만으로도 난 힘이라 생각함. 그러니까 진짜 약한 사람들은 그게 다 드러나고 그 힘이 진짜 엄청나긴 하지. 회사 그 가서도 막 어떤- 질질 흘리고 힘들어요. 집에 보내주세요. 티 다 나잖아. 진짜 눈물을? 진짜 눈물이든 불안이든 다 흘리지. 그치, 아, 맞아. 근데 네가 안 그러잖아. 난 당당하지. 당당하고 집에 아무렇지 와가지고- 않은 척. 아무렇지 아무렇지 척 하고 집에 와서 존나 울면서 맞아, 나 전화해가지고 선담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니까 나만 알지 모든 맞아. 비밀을. 그래서 갑자기 얘가 니 맨날 세계 1%라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견디는 힘이 너가 엄청난 것 같아. 맞아. 어. 그래서 내가 그 견디는 힘을 최근에 생각했거든. 얘한테 어. 듣고. 그럼 만만찮다. 그럼 관성이 충분한데. 대단한 거지. 그게 바로 직장인으로서 사실 우리나라 직장인으로서 요구되는 덕목이거든. 맞아. 버티는 난 거지. 그것이 버티는 힘. 난 버티는 힘이 전혀 0. 얘는 버틸 생각이 없는 거지. 버틸 힘이 생각도 안 돼. 없고 힘을 기를 생각도 없는. 전혀 그냥 없는 거고 어. 얘는 너무 센 거고. 그치. 난 잘 모르겠어. 약간 중간 아닐까? 중간쯤인 것 같아.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닌 것 같아. 얘는 그냥 지를 미워하지만 됨. 이게 무슨 말이야? 얘가 그냥 니를 미워하는 걸 싫어한다, 얘가. 아 맞지. 다른 거보다. 회사에서? 아니, 그냥 모든 세계에서. 네 삶에서. 세상에서. 그냥 얘는 미워하는 게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고. 맞는 그치, 거 그치, 어. 그치. 제일 맞아. 싫어하는 일이고. 어. 회사에서도 당하기 싫은 일이고. 뭐 음. 그런 거 내가. 얘는 인간적인 미움 자체를 싫어하는데. 맞아. 그 이해를 잘 못해. 왜 내가 미움받을까? 나를 왜 미워하지 약간 이렇게. 심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니는 업무적으로 혼나는 것보다 그런 거에 엄청 상처받는다. 맞아. 일을 미워하는 거에. 이게 뭐 틀려서 다시 하세요 이런 건 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인간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뭔가 실망이야 하든지 그러면 진짜 약간 바로 눈물 바로 그러니까 목에 바로 눈물. 통감해서 왜 뭐가 문제죠? 고치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가 다 고칠게. 뭐 이렇게 하고. 어머. 아무튼 직장관이 되게 다른 게 웃겨. 직장에 대한 맞아. 어떤 입장 같은 것이 우리가 친해도 너무 극명하게 다른 게. 아니 개인적인 얘기를 왜 회사에서 하는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 내가 일로 만난 사람한테 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친해지고 싶어서. 절대 친해지고 싶지 않아 나는. 근데 나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네가 약간 진짜 그 직장 동료들 중에서 좀 괜찮은 사람들과 시간을 오래 보낸 적이 없어서 그런 거 같은 것 같아.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왜냐면 나도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는 그 생각 잘 들었거든. 그러니까 음. 왜 나랑 저는 싫은데요? 약간 고슴도치처럼 약간 이렇게 하다가 바로 풀어졌거든. 바로. 나는 끝내 안 풀어지더라고. 근데 그게 조금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오래 보내면 맞아. 마음이 열리기도 다른 것 해. 같아. 바로 풀어져 있어. 회사. 맞아.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거기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직장에서 만난 거지. 그니까 그게 사실 난 너무 귀한 일인 것 같아.
내 동료를 만난다는 게 아, 그치. 근데 같은 그게 일터에서 내가 마음이 보니까 맞는 체리웨는 사람을. 네가 뭔가 허락한 사람만 네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듯. lem민이네, 그것도 맞아. lem민. 응. 네. 근데 친구들도 그렇잖아. 얘. 네가 먼저 접근하잖아. 아 그런가? 얘 우리한테 다 먼저 접근했잖아. 완전 내가 그랬나? 응. 네가 내한테 만나자 지침이. 했잖아. 갑자기 지침이 조선 갔다는데. 아니 이게 친구랑 완전 달라 나는. 친구랑 일이랑 완전 달라. 아니 근데 어. 이래서도 만약에 네가 진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면 하겠지. 네가 만났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있었다면. 네 성격에. 맞아 그치? 맞아. 네가 만약 여성신문 기자 하는데 고명재 씨 인터뷰를 해. 어. 친해지고 싶어. 아 그치. 그럼 연락할 수 있지. 고명재가 거의 기자야. 그럼 네가 친해지고 했을 것 같아. 완전 그렇지. 하지. 근데 이제 그런 사람 네가 일단 못 만났고 맞아, 맞아. 그 정도로 제대로 잘 뭐 몰랐거나 맞아 맞아. 그래서 근속하는 사람 그리고 회사 동료들이랑 뭔가 개인적인 약속을 잡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는 너무 신기하고 가끔 부럽기도 해. 왜냐면 일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치. 있다는 거는 너무 귀한 좋지. 너무 근데- 좋은 일이고. 근데 힘든 것 같아. 힘든 것 그런 사람 만나기가 진짜 힘들어. 힘든 맞아 것 맞아. 나도 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음. 친하게는 지내. 일을 할 때 엄청 다정하게 지내. 근데 내가 막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진짜 그러니까. 마음 터놓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 어, 근데 나는 굳이 말을 안 해도 그 사람들한테 밖에 너무 많아. 다른 친구들. 친구들이 많으니까. 나도 그래 사실. 이미 많아서.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무튼 난 진짜 말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뭐 얘는 진짜 말 많이 하잖아. 난 그 잠도 회사가 자고 거의 학교야. 동료들한테. 초등학교. 안녕 대학교 안녕. 아니고 진짜 이렇게 해서 뭔지 알지? 이렇게 해서 말하는 거 알지? 이렇게 해서. 야야야. 그 수준. 들었나. 내 오늘 계속 수업 촬영하러 쫓아가요. 왔는데 다 얘기 안 하는 거. 진짜 어이없어. 진짜 미주알 고주알. 근데 얘는 또 업계가 업계라서 그런 것도 같아. 그런가 말이 통한 사람이 말이 통하니까. 많은 어떤 업계일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 퇴사 얘기 하자 해놓고 진짜 퇴사 얘기야. 니네 왜 이렇게 책을 많이 들고 왔어 근데? 그냥 이거는 소개하고 싶었던 거고 이거는 아리엘 도르프만 희곡선인데 죽음과 소녀라는 과부들이라는 연극을 최근에 봤지. 이번 했거든? 그거를 연극이 아니라 낭독극을 했어.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찍고 있는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분이 거기 출연한다 해서 그걸 보고 갔거든? 진짜 좋았어. 그러니까 너꼭 보라고. 아 진짜 너무 좋았어. 진짜. 그러니까 끝났나 이제? 끝났어. 되게 단기로 했거든? 금토일 이렇게 공연했는데 이런 극을 보고 마음에 한 점 남는 것이 없이 훌륭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힘들거든 사실. 약간 어떤 게 아쉽다 이런 게 있잖아. 근데 그치, 그게 그치. 없었어. 아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 그 어떤 뭐랄까 근데 그럼 지금 퇴사랑 관계 없잖아. 없지. 근데 그냥 좋아서 갖고 왔고 그냥 좋은 게 필요하다. 언제나 마음에 좋은 게 필요하다 이렇게 갖고 왔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지는 형 이제 또 나 그거 사고 싶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야 되죠. 너무 사고 싶다. 이건 안 사면 안 되죠. 맞습니다. 100만 부 팔려야죠. 나는 세계와 제목이. 맞지 않지만. 체리웨인 것 같아. 진짜 나는 미친 거 세계와 아니야? 맞지 않지만 아니, 제목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나 너무 진짜. 잘 지었는데. 너무 궁금하고 이게 그리고 이게 진은영의 독서기이기도 한 거잖아 이 책이. 그래서 진은영이 사랑하는 책들과 작가들을 잔뜩 알 수 있다는 너무 엄청난 궁금해. 장점이 있는 책이다. 아직 안 읽었나? 아직 안 읽었어. 오늘 왔어. 보자. 진짜 예쁘게 생겼네 너무 책이. 예뻐. 나도 저거 그리고 초판 한정 사인도 사인도 있어. 사인도 있네. 뭐라고 써있어? 우리 만 개의 파란 전구가 마음에 켜진 듯 가을을 맞아요. 이거 너무 글씨 예쁘다. 사인도 너무 귀엽다. 나도 사야지. 그래서 이것도 좋은 책이 필요하시면 그냥 읽으라고. 이거는 신간 소개. 이런 거. 이거는 이제 그 퇴사 관련된 거를 생각하다가 나도 이거 생각했어. 나도 이거 아무것도 생각했어. 하지 않는 법. 이거 진짜 좋아가지고. 이거 진짜 좋지. 맞아. 그러니까 진짜 너무 제목은 약간 애매한 자기계발서 아닌가? 응. 자기계발서류의 어떤 뭔가가 아닌가 생각했지만 매우 좋았다. 맞아. 어떤 세계의 확장과 그렇지. 내가 스스로를 어떤 방식으로 고립시키는 게 음.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이라서 이것도 되게 실천적인. 한번 읽어보면 책입니다. 좋을 것 같다. 되게 옛날에 읽었는데 이거 나오자마자 읽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퇴사 뭐 하면 좋지. 기회 되면. 그리고 오히려 진짜 뭔가 뭐 내가 번아웃인가요? 막 이런 책 있잖아. 막 번아웃 올 때 뭐 지친 마음에 뭐 한 줄기 뭐 심리학 막 이런 책들은 오히려 나는 이런 개별적인 상황들을 뭉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거든. 맞는 맞지, 말인 것 맞지. 같아.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런 책을 보면서 상처받을 때가 있어. 나는 이런 상황이 아닌 사람인데 이런 상황에 맞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오히려 왜냐면 그게 되게 보편적인 어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맞아.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오히려 배제시키는 거야. 대처해야 될지 오히려 되게 허망하게 만들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책들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런 거 말고
오히려 이런 다른 책들, 이런 맞아. 뭐 심리치유에 관련된 에세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책들을 읽는 게 좀 더 내 마음이 덜 다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 그냥 김시현이 말했던 맥락 같은데 연애 같은 거라서 그니까. 사실 모두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 딱 내 상황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무도 맞아. 없단 말이야. 나만 안단 맞아. 말이야. 맞아. 그 회사와 맺는 관계, 나의 위치, 나의 경제적 상황, 어떤 여러 가지 맞아. 상황. 그래서 그것도 나만 아는 것 같아. 이거를 더 견딜 수 있는지 맞아. 없는지. 나밖에 정확히 맞아, 알아. 맞아. 그래서 결국에 퇴사를 하냐 마냐, 내가 이걸 버티냐 마냐는 내가 그냥 결정하는 거잖아. 내가 생각하고. 아무리 공유해도. 맞아. 근데 보통 이 퇴사에 몰릴 때, 상황에 몰리면 사람이 너무 지치니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계속 그런 뭐 퇴사, 뭐 번아웃인가 이러면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좋아하지만 아무튼 그런 책들을 읽었을 때보다 오히려 내가 생각을 하나도 도움을 주는 책들 그런 게 이제 아까 말했던 관념적인 책을 간다든지 맞아. 아니면 진짜 뭐 좋은 이런 한여 뭐 과부들 맞나? 과부들 같은 아니 어디 있는데? 중국과 소녀다. 아니 이거 중국과 소녀의 과부들이라는 게 수록돼 있어요. 아, 작품이 수록돼 있는. 이런 좋은 희곡을 보면서 어떤 내 맞아. 어떤 마음의 방향을 확장시켜서 그래, 맞아.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내가 퇴사를 하면 뭘 할 수 있는가 뭘 하고 싶은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뭐 퇴사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 뭔가 이렇게 잣대가 돼주는 거 있잖아. 어. 힘을 주는. 맞아. 내가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맞아.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판단 내려서 하는 거고 맞아. 막 그거를 막 네이트판에 올려서 막 블라인드에 올려서 퇴사할 거야 말까 물어본다고 해서 아무도 답을 못 주는? 제대로 알 수가 없지. 맞아. 그냥 상처만 받아. 그 근데 나는 사람들 내 알지 못하면서. 기준은 그런 것 같아. 이게 나한테 장기적으로 되게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미칠까? 나는 그거를 고려하는 것 같아. 맞아. 근데 그냥 각을 봤을 때 알잖아. 알지. 아, 이거는 내가 뭔가 내 정신이 무너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나는 그냥 판단은 빠른 것 같고. 맞아. 내상을 내상을 입을 정도의 입어. 이제 그건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붙인다? 이런 거는 아닌데. 나한테는 그냥 괜찮은데 그거 말고 정신적으로 되게 나를 괴롭힐 것 같다. 앞으로 더. 맞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 사람이 그 미치고 안 미치고가 한 끝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나를 지켜야 된다. 맞아. 그렇지. 정신을 지켜야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튼 뭐. 진짜 제일 중요하다. 부디 도움이 되셨기를. 무슨 도움이요? 회사도 나 해볼게요. 뭘 도움이 되셨기를이죠? 저희의 얘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전혀. 오늘 이렇게 한 이유를 얘기하자. 그러니까 어차피 뭔가 내가 지금 퇴사를 하고 싶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 이럴 때 책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 않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난 얘기하고 이런 게 나는 훨씬 더 맞아. 도움되는 것 같아. 맞아. 그런 맞아. 시기에는. 책 읽어봤자 스트레스만 받고 그래. 책에도 어떤 부가적인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이상한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하게 될 수 있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어. 혹은 책이 너무 안 읽혀서 스트레스 더 받을 수 있어. 그렇지. 맞아. 오히려 눈에 안 자괴로워. 나는 책도 못 읽나? 퇴사 자격이 없다. 맞아. 이런 느낌. 더 자괴감 들어. 자괴감 들고. 그래서 오히려 맛있는 거 읽는 게- 먹고 그치. 맛있는 거. 그냥 술 한잔 하고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고 힘들다 하고. 좀 탁 트인 풍경 좀 볼 수 있으면 보고 그게 좋은 것 같아. 요즘 계절도 좋으니까. 잘 자고. 벌써 연말이잖아. 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아니, 이거 10월에 올라가잖아. 아니 야 10월이 무슨 연말이야. 야 12월이 연말이지. 12월이지. 연말을 빠르게 준비하노. 야 깜짝아. 아니 100일도 안 남았잖아. 100일도 안 남긴 했음. 아무튼 뭐. 아무튼 한 해 많이 갔으니까 한 해가. 충분히. 과반이 갔으니까. 하반기니까. 네네. 하반기니까 뭐요? 마음을 정리하고 여러모로 좀 정리하는 시기인 것 같아. 또 가을 되면 좀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 좀 쓸쓸하지.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치. 회사나 뭐 학교나 봄, 여러 가지에 여름. 대해서 잘 보냈을까? 이러면서. 정리해서 해보고. 또 댓글에 뭐 남겨주시면 또 해보죠. 그니까요. 이게 되게 미션이 쉽진 않지만. 미션이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 요구가 너무 까다로워. 근데 이렇게 그거에 제안해서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생각해보는 게 되게 그러니까. 좋은 것 같긴 해. 맞아. 댓글에 가끔씩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것도 영상 찍어주세요. 뭐 이것도 궁금해요.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깊이 생각해서 네. 준비해보겠습니다. 생각 개 많이 하고 말도 개 많이 함. 맞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까지 바란 건 아니었는데. 구독자분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얘기야. 네. 하지만 잘 봐주시리라 네. 믿으면서 네. 좋은 계절을 보내세요. 맞아요. 네.